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이면 다 들어주겠지. 조금 밀어붙여도 화내지 않겠지. 거절 못할 거야. 이처럼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시선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시선은 조용히 파고듭니다. 무섭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상대의 내면을 차츰 잠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어가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에게 조용히 끌려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래, 이번 한 번쯤은 도와줘야지. 이 사람도 상황이 급하니까 내가 좀 맞춰줘야지. 라고 양보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왜 늘 내가 맞춰야 하지? 나는 왜 항상 뒤로 물러서야 하지? 라는 서운함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심리.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은 씨의 사연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열어봅니다. 영은 씨는 부서 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선배인 수연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는 늘 웃으며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회사 생활은 네가 힘들지 않게 내가 챙겨줄게. 이렇게 배려하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은 씨는 이상한 패턴을 느끼게 됐습니다. 수연 씨는 종종 이번 일은 네가 맡아야겠네. 내가 신입 때는 이 정도는 당연히 다 했어. 이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라고 말하며 조금씩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선배로서 도움을 주는 듯 했지만 점점 영은 씨는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은 씨는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절하면 소심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거절하지 않다 보니 조금씩 감정의 피로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무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척하며 여러분의 경계를 조용히 넘나듭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첫 번째 심리적 기제는 시험하는 심리입니다. 이들은 단번에 상대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잠깐 이것만 대신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작은 부탁을 던져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 당연하죠. 이 정도야 뭐 라며 쉽게 받아들인다면 상대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요구해도 받아주겠구나.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경계선 테스트라 부릅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며 얼마나까지 밀어붙여도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테스트가 반복되며 상대는 점점 요구의 강도를 높입니다.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시간, 에너지, 심지어 감정적 책임까지 서서히 넘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직장에서 항상 밝고 배려심 많은 동료 영미 씨와 가까웠습니다. 영미 씨는 처음에 자잘한 부탁들을 했습니다. 이 문서 복사 좀 부탁해. 오늘 회의 자료 정리하는데 네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겠다. 정호 씨는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영미 씨의 부탁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발표 준비 네가 대신 맡아주면 안 될까? 팀장님께 보고도 네가 대신 가서 해주면 좋겠는데. 정호 씨는 처음엔 거절을 못하다가 결국은 감정적으로 지쳐갔습니다. 영미 씨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워낙 믿음직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시험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상대는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 과정이 누적될수록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만났을 때 주는 인상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그 첫 경계가 허술하면 평생 조종당하기 쉽다. 여러분, 이 시험을 초기에 알아채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탁일 때부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만만함 테스트를 멈추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두 번째 심리, 희생 프레임 만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희생 프레임 만들기입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자신을 늘 희생하는 착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빌미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늘 네 입장 생각해줬잖아. 네가 힘들 땐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상대가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이지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 수진 씨와 10년째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수진 씨는 언제나 난 네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줬잖아. 네 고민 들어주는 건 늘 나였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진 씨는 중요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나 대신 출장 좀 다녀줄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널 믿고 부탁하는 거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마치 배은망덕한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투였죠. 이게 바로 희생 프레임의 무서움입니다. 상대는 과거의 작은 호의를 크게 키워 너는 나에게 빚졌다는 감정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계속해서 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이러한 심리는 상대에게만 유리합니다. 정작 희생을 강요당하는 쪽은 자꾸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이번엔 들어줘야지. 다음엔 나도 좀 부탁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양보하지만 조종하는 사람은 결코 균형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힘들 땐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라고 더 큰 빚을 만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빚 확대 효과라 부릅니다. 작은 도움을 준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상대의 의무감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줄 수 없는 의무감을 키우고 자신은 조종의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친절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미래의 요구를 위한 씨앗일 뿐이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남깁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넌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야 한다는 은근한 강요는 이미 건강한 관계를 넘어서 지배의 신호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세 번째 심리, 상대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전가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마치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이번엔 네가 좀 나서줬으면 해. 네가 결정해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책임을 슬며시 넘깁니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 중인 박성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은 씨는 상사인 진욱 부장과 자주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진욱 부장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능력을 믿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 판단이라면 내가 존중할게. 성은 씨는 처음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진욱 부장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말릴 수도 있었는데 네가 워낙 자신 있어 하길래 맡긴 거잖아. 네가 주도한 일이니 이건 네가 수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처럼 조용히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결국 부담은 모두 상대가 짊어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도 내가 떠안아야 하나?
혹시 내가 또 실수하면 모두 내 탓이 될까? 이런 심리적 중압감이 서서히 상대를 지쳐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성 조종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유도한 후 본인은 한 발 물러나 안전지대에 머무르면서도 이득은 지속적으로 챙깁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책임을 대신 지고도 기쁘게 여기는 자는 곧 노예가 된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라면 책임 또한 공평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 상대의 몫은 상대가 감당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늘 책임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세 가지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하는 심리, 희생 프레임 만들기, 책임 떠넘기기.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만함에서 벗어나는 실전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초기 경계 설정입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살핍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작은 부탁이라도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맡긴 어려워. 지금은 내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도와주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 선 긋기가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특히 작은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큰 부탁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호의는 나눔, 의무는 분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스스로 그 도움을 깔끔히 마무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서로 각자의 몫을 존중하자. 이렇게 선을 정리해야 상대가 그 호의를 빌미 삼아 반복적인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도움은 호의일 뿐이지 상호 교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리적 빚을 스스로 줄여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책임의 주인은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이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나는 참고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결정과 결과는 너의 몫이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가 네가 결정해줘라고 떠넘길 때 함부로 대신 결정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원래 주인의 몫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스스로도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대처법은 비언어적 태도로 경계 세우기입니다. 언제나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눈을 피하거나 웃으며 넘어가지 말고 단호한 표정, 짧은 침묵, 약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여러분의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비언어적 거절 신호는 상대에게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인식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스스로 잡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허용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내 태도, 내 원칙, 내 경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용하는 만큼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본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결코 처음부터 무례하거나 거칠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조금씩 부탁을 늘려가며 여러분의 경계를 시험하고 은혜를 강조하며 심리적 빚을 만들고 책임을 조용히 전가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조종해 갑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심리, 시험하는 경계 탐색. 두 번째 심리, 희생 프레임으로 죄책감을 키우기. 세 번째 심리, 책임 떠넘기기.
이 세 가지를 통해 상대는 여러분을 언제든 부탁해도 되는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 스스로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 있다. 진정한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책임의 경계를 지키는 관계입니다. 내가 돕고 싶을 때 돕는 것과 도와야 한다고 강요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변에 조용히 여러분의 경계를 넘보며 심리적 빚을 만들고 죄책감을 유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도 조종당하거나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경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 심리와 현명한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안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는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